이 계약서는 제가 받아본 계약서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계약서예요. 저보고 사인을 하라고 업체가 준 계약서인데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독소 조항, 위험한 조항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21조 수익 배분 및 정산 기준 제1항 정산은 양사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합의한 최종 순수익에 대하여 크리에이터가 80%, 플랫폼이 20% 비율로 분배하여 정산한다. 자,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는 2항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사기를 치는 유튜버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사기를 당하는 유튜버가 많을까요? 저는 작년에만 40개가 넘는 계약서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개 업체와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검토 중인 계약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광고 협업, 파트너십, 제휴 마케팅 진짜 다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계약서들을 직접 받아보았는데 이 많은 계약서들을 검토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계약서 조항 곳곳에 써 있는 걸 너무 자주 봤던 거예요. 저는 법대를 나왔어요. 학점은 개판이었는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졸업하기 전에 확실히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쉼표 하나, 그 어떤 것도 하나 대충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혼자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는 절대로 대충 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유튜버들이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자주 보는데 유튜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개되는 빈도가 되게 낮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마 범죄를 저지르는 유튜버보다 당하는 유튜버가 훨씬 많을 거예요. 계약서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약서라는 거는 서로 다 확인할 거 하고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속았다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같은 문제로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라는 직업이 대중적인 이미지가 아직은 직업이라는 느낌보다는 운이 좋아서 로또를 맞아서 이걸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지지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약을 진행할 때 항상 크리에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합니다. 계약서 검토를 부탁을 하죠. 자, 이번에도 이 계약서 관련해서 이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떻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MCN 담당자와 카톡으로는 발생하는 매출은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이걸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서에 필요 경비는 제하고 가져간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항의를 하니까 이미 서명하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카톡 내용만으로 이 불공정한 계약을 뒤집을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말과 글이 다를 때, 그러니까 구두 약정과 계약서상 내용이 다를 때 뭐가 우선하느냐 이건데요. 법원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처분 문서라고 부르고 이 계약서의 증명력을 아주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다른 내용을 언급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모를까. 계약 체결 전에 카카오톡으로 다른 말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계약서 내용만 진짜 합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카톡 내용만으로 이미 서명한 계약서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계약을 하고 그 크리에이터가 매출이 엄청 잘 나왔대요. 편의상 한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업체랑 그 크리에이터가 카톡이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매출 나오는 건 그냥 이렇게 다 가져가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에 단어 2개만 딱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해요. 필요 경비를 제하고. 근데 이 단어 2개로 업체가 중간에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를 경비 처리를 해버렸대요. 경비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나왔다. 마케팅비, 인건비, CS비 돈이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는 정산할 때마다 매달 기분이 어땠겠어요? 한 달에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벌고 부가세 10% 떼고 나서 회사에서 500만 원, 600만 원 떼가고 여기에 내가 지출한 비용에 생활비 조금 빼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적자일 거예요. 제가 단어 하나까지 자세히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필요 경비를 제하고 라고 하는 단어 두 개로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튜버가 또 계약서로 싸워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법적 조언을 제가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럴 수가 있다고 들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의 법률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나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계약서에는 대놓고 막 거칠고 막 무섭게 막 단어를 막 쓰지 않아요. 아주 매끄럽고 정중하고 다정하게 써 있습니다. 조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21조 수익 배분 및 정산 기준 제1항, 정산은 양사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합의한 최종 순수익에 대하여 크리에이터가 80%, 플랫폼이 20% 비율로 분배하여 정산을 한다. 자, 이게 1항인데 여기까지는 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 2항이에요. 자, 제2항, 제1항의 최종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상품 판매로 발생한 월간 총 매출액에서 플랫폼이 직접 집행한 마케팅 비용 및 기타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단 해당 차감 항목은 플랫폼의 정산 시스템 및 내부 회계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크리에이터는 원활한 정산 진행을 위해 플랫폼의 산정 결과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한다. 자, 이 조항을 처음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크리에이터한테 80%나 주네, 플랫폼이 20%밖에 안 가져가다니 여기 너무 좋다 하면서 기분 좋게 막 도장을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조항에는 두 가지 덫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80%를 주긴 주는데 나한테 주는 돈은 총 매출의 80%가 아니라 발생한 매출에서 업체가 모든 비용을 차감한 뒤에 오는 최종 순수익의 80%예요. 자, 여기에 어떤 비용들이 얼마나 추가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할 수가 있죠. 마케팅의 매출의 90%를 막 쓸 수도 있고,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막 여기저기 외주를 주고 그러면서 비용을 막 써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 기준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조항이 진짜 소름이었던 게, 제가 그 업체랑 미팅 때 그 업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업계 탑급 마케터들을 다 데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성과도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도 비교도 안 되고 성과가 너무 좋다. 클릭률, 전환율, 판매율 다 이게 따라올 곳이 없다. 우리가 마케팅 부분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광고 아니면 영상, 강의만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돌려주겠다. 그런데 이 말이 계약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던 거죠. 물론 업체에서 양심적으로 마케팅을 막 기가 막히게 운영해가지고 크리에이터가 원래 1,000만 원 벌 거를 50만 원, 6천만 원 벌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걸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항이 진짜 소름인 거예요. 뒷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플랫폼의 회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결과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한다. 단어가 되게 따뜻하죠. 존중, 수용.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비용을 얼마로 계산해서 청구하든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용히 받아들여라. 즉 이의제기 금지를 아주 이쁘게 표현한 그런 문장이에요. 이거를 사인한 순간에 나중에 정산서가 이렇게 이상하게 도착을 해도 항의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순수익 정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수법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 있다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업계에서는 이거를 아예 헐리우드 어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헐리우드 회계, 헐리우드 계산법, 헐리우드 장부 이런 말이에요. 자, 영화가 아무리 세계적인 대박을 치고 막 돈을 막 쓸어 담아도 장부상 순수익을 교묘하게 빵원 이하로 만들어가지고 감독이나 작가나 배우들한테 주기로 했던 그런 정산금을 안 주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영화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9억 3,800만 달러, 1조 5천억이 넘는 돈을 벌었거든요. 전 세계적인 초대형 흥행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게,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가 자기네 내부 회계 기준으로 마케팅비랑 그리고 유통 수수료를 굉장히 높이 측정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최종적으로 뭐 2천억 정도가 적자로 나왔다고 처리를 해버렸다고 해요. 1조를 넘게 벌었는데 적자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수익의 몇 퍼센트를 정산받기로 했던 뭐 작가들이나 스태프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이 전 세계적으로 총 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4조가 넘게 돈을 벌었을 때도 제작사가 끔찍한 손해를 본 영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피터 잭슨 감독이 참다 못해 제작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걸고 회계장부를 탈탈 털고 나서야 겨우 자기 돈을 찾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총 매출이 아니라 최종 순수익이나 필요 경비를 차감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할리우드 뭐 거장들도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 순수익의 함정인데, 우리 같은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오죽할까요? 업체가 마음만 먹고 내부 비용을 막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은 내 정산금은 서류 한 장으로 순식간에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이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이라고 하죠. 자,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냥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잘 검토해서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계약서 내용은 계약서마다 다르고 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이거를 들고 변호사한테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약서는 무조건 전문가랑 같이 얘기는 한 번은 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계약서를 받자마자 AI한테 검토를 요청을 한번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딱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조항이 실제로 어떤 영향까지 끼칠 수 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진짜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먼저 안 하고 바로 AI한테 바로 그냥 넣고 그냥 검토를 돌려라 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AI가 주는 답변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뭐 주의사항 정도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회사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뭐 이거 조항 이상하다, 이거 바꾸자, 아니면 없애자,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대화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조금 난처한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통 그렇게 계약 안 합니다, 이게 업계 표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그런 나쁜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저희는 큰 회사입니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회사 마케팅 아니면 회사 뭐 협업 담당자 입장에서도 계약서 수정하고 법률팀에 검토받고 결제받고 이런 게 엄청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찰 없이 그냥 계약을 마무리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도 아까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걸 토대로 회사랑 최대한 잘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 실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계약서의 조항 하나 때문에,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자문료 조금 아꼈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큰 금액도 쉽게 손해를 볼 수가 있는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든 계약서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변호사와 계약서를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무거운 법률 용어 같은 거는 좀 덜어내고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내가 크리에이터를 그냥 취미가 아니라 진지한 사업, 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안전하게 내 사업을, 내 권리를 지키는 법을 깊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크리에이터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진짜 실전 특강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계시면은 직접 실무에서 보셨던 크리에이터들의 황당한 뭐 사건 사고나 독소 조항들을 댓글로 조금 공유를 해주세요. 동료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정보가 될 거예요.